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김해 씨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찬성하는 반면 마트 종사자들은 건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15년째 대형마트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59살 신정임 씨. 10년 전 의무 휴업일 시행으로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 씨가 평일로 휴업일을 바꾸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로 좀 고된 일도 많고 가족들과 지인들과의 만남도 좀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권도 많이 해칠 우려도 있고 하니까. 노조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이 주말에 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다 김해 씨가 별다른 협의도 없이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매달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정해야 하며 이에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청주에 이어 올해 서울과 부산, 의정부 등 28개 시구가 평일로 휴업일을 전환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도 찬성 입장입니다. 일요일도 인구가 유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해 지역 의무 휴업일 대상인 대형마트는 6곳, 준대규모 점포는 23곳.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경남에서는 김해 씨가 처음입니다.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실질 효과가 있을지, 시민 편의가 확실히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을 여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십니다. 김해 씨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의무 휴업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내년 준공을 앞둔 창원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이 바뀌었는데도 시행사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며 사기 분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290세대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내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공사 현장 앞에 분양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실거주가 불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시행사가 사기 분양했다고 주장합니다. 주거활용 앞장서서 책임져라. 2012년 국내 처음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논란 끝에 정부는 2021년 4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용으로만 쓰게 했습니다. 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계약이 시작된 건 2021년 12월. 분양자들은 계약 당시 위탁업체를 통하면 실거주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위탁사를 끼고 실거주가 가능하다 했는데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30%를 모아서 숙박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지가 전혀 없었어요. 시행사 측은 계약서와 분양 광고에 생활형 숙박시설임을 모두 알렸다며 허위 광고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고 상담 내용 확인서, 숙박 관련 확인서를 직접 서명 날인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실거주를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꿔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부 체납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 보완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대 수를 충족해야만 또 건축 기준이라든지 주차장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행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양자 100여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냈고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지난 3일 함안에서 숨진 7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이 열사병으로 추정되면서 올여름 경남의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오후 1시 반쯤 함안군 칠북면 집 앞 텃밭에서 쓰러져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검안 결과 체온 41도의 열사병으로 추정됐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가 오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브로커 등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하며 1,00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진흥원 임직원이 부정채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9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가 오늘 원폭희생자 1,100여 명의 위패가 있는 합천군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는 제례 행사와 함께 추모 공연, 추도사 낭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폭된 한국인은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어제 창원시 마산하포구 해안도로 오수관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가 이번 주 안에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사고 직후 해당 오수관으로 통하는 오수 배출을 차단하고 사고 현장 정리를 마무리했다며 남은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오수관이 주로 비가 많이 올 때 오수를 배출시키는 예비용 관으로서 현재 하수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어린이집 연합회,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등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우유 종이팩 재활용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각 기관은 재활용 인식 교육과 어린이집 분리 배출 등 우유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급 펄프 자원인 종이팩 재활용률은 전국적으로 1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준공된 거제시 이룬체육공원 감사원 감사 결과 거제시가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축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이 재정투자심사에서 3차례 반려되자 거제시가 2017년 사업비 11억 원을 누락해 축소한 사업비로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했고 조건부 통과 뒤 공사비를 증액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거제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